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 스웨덴에서 3개월 좀 넘게 살면서 이제 슬슬 한국에 대해 그리워지는 부분들, 한국에 있는 것들 중에 그리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배고파요. 그래서 점심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어. 오늘은 팬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마이프로틴 제품인데 운동과 관련한 이제 영양식품들을 파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나온 프로틴 팬케이크는 이제 팬케이크 보통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여기에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요.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칼로리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단백질 함량이 많이 높고,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자주 즐겨 먹는데요. 얼마 안 남았어. 이거를 지금 이제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해요. 이게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한 끼 식사용으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 가셔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그 팬케이크 가루에 물만 넣으면 돼서 만들기가 쉬워요. 사람들마다 우유를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계란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맛도 엄청 여러 종류예요. 무맛도 있고, 뭐 골든 시럽, 메이플 시럽 종류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후라이팬이 달궈지면 부으면 됩니다. 자, 꿀팁. 이 마이프로틴 팬케이크 드실 때는 완전 바싹 익히면 안 돼요. 바싹 익히면 너무 건조해서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기포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구멍이 나거든요. 이게 밑에가 익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뒤집고 불을 꺼줍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려줘요. 바싹 익히면 건조해져서 먹기 힘들어요. 맛이 없어. 그래서 좀 확인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미 후라이팬이 너무 뜨거워서 알아서 익거든요. 이렇게 건져내 줍니다. 짜잔! 그러면 한 끼 맛있는 식사가 완성이 됐어요. 네,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저는 이 팬케이크만 바로 먹지 않고 바나나를 넣어서 먹어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같이 먹을 때 단백질 흡수가 더 잘 돼가지고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같이 먹습니다. 밥이랑 먹기는 좀 그래서 바나나를 먹어요. 여기 오트밀 같이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엄청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운동 보충제 식품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을 만큼 진짜 맛있습니다. 이것도 가끔 뿌려 먹는데요. 이것도 같은 마이프로틴 제품인데 슈가 프리 시럽이에요. 그래서 시럽이지만 설탕이 안 들어가 있고 칼로리도 굉장히 낮아요. 100g에 2.4 킬로칼로리.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뿌려 먹습니다. 맛있겠죠? 맛있어요. 여기에 시나몬 가루도 조금 솔솔 뿌리고 하면 짜잔! 맛있는 한 끼 식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맛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기서 검은 콩을 삶아요. 그래서 그 물을 우려내서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은 콩 삶은 물, 건강에 좋으니까 마십니다.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배고파. 맛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 입만 더 먹고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기 때문에. 맛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스웨덴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리운 것들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운 거, 비데. 이거는 제가 이미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항상 비데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뭐 공공 화장실에서는 잘 안 쓰지만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비데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데가 없죠. 물론 요새 짓는 아파트, 요새 짓는 그 단독주택들은 비데가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스웨덴에서 비데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비데를 쓰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그래서 비데가 많이 그리워요. 그 물로 씻는 깨끗함. 제가 2011년? 몇 년도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2012년인가? 제주도로 국토대장정을 갔어요. 300km 넘는 거리를 걸었는데 그때 이제 샤워를 하긴 하는데 잘 못하면 이제 물티슈로 닦거든요. 근데 물티슈로 몸을 닦는 거랑 샤워를 하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저에게 비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휴지로 뒤처리를 하는 것과 물로 뒤처리를 하는 거. 어쨌든 그래서 비데는 진짜 꼭 가져오고 싶었지만 여기서 연결을 할 수가 없기에 내가 그래서 여기서 비데 비즈니스를 해야 되나 싶었지만 비데가 이미 있다기에 언젠가는 뭐 비데를 사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운 거는 비데였어요. 또 한 입 먹어야겠어. 배고프니까. 자, 이제 두 번째는 치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한국이 치안이 아주 좋은 나라라는 건 잘 알려져 있어요. 여기 살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게 우선 카페에 내 소지품을 아무것도 올리면 안 돼요. 여기가 북유럽이고 뭐 좋은 나라라고 해도 네, 어딜 가나 도둑들은 있고 그리고 이민자들 사이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잡고 보면 범죄자 그런 소매치기 관련된 거 보면 이제 이민자들 저희 지역이 이민자가 많은 동네라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선 카페에 물건을 올릴 수 없는 거는 물론이고 식당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어디 카페나 식당 뭐 주문하러 가면 자리 먼저 맡고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가방을 놓는다든지 내 뭐 옷 여기서는 무조건 주문을 하고 자리를 맡아야 돼요. 왜냐면 물건을 올려놓으면 내 물건이 사라져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카페에서 일을 해, 공부를 해. 그럼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럼 옆 사람한테 부탁하면 된대요. 좀 이렇게 약간 스위디쉬처럼 보이는 사람들 아니면 좀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들한테 나 화장실 갈 건데 내 랩탑이나 뭐 가방 좀 잠깐 봐달라고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스카이프를 자기 노트북에 켜놓은대요. 그리고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 스카이프 영상통화하고 있는 친구가 지켜본다고 합니다. 누가 가져가진 않는지. 어쨌든 녹화가 되는 거니까 녹화를 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 또 불편한 거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했어요. 카페 이런 건 예상했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또 하나 차에 있을 때 그 차 소지품이 진짜 위험해요. 특히 앞좌석에 우리는 그 앞에 조수석에 발판에 막 어디 잠깐 나가 뭐 어디 잠깐 쇼핑몰에 갔다 물건만 사고 나와. 그러면 앞좌석에 뭐 내 옷 겉옷이나 이렇게 놓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박스 이런 거나 절대 못 두게 해요. 진짜 두면 오만 잔소리를 다 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조수석이나 운전석에 무슨 물건이 보이면 이게 귀중품이 아닌가 하고 또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그걸 창문을 깨고 가져간대요. 그렇게 해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뭐 차를 도난당한 적도 있고 차 유리가 부서진 적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다 트렁크에 넣어야 돼요. 아니면 뒷좌석에 완전 안 보이게 숨겨둔다던가. 그게 저는 너무 불편해요. 그냥 가방도 들고 탈 수 있고 그냥 뭐 더우면 옷 잠깐 벗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옷도 벗으면 트렁크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가가지고. 또 어쩌겠어요. 내가 조심해야지. 나쁜 일 안 당하려면. 그래서 한국이 그런 편에서는 되게 편했구나. 이런 부분엔 서로가 서로를 잘 믿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의외로 총기 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총을 갖고 있는 건 불법인데 뭐 라이센스가 있으면 갖고 있을 수는 있대요. 미국처럼 총기 갖고 있는 그 비율이 높진 않은데 총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도 저희 동네에서 어떤 남성분이 대낮에 여성분의 머리에 총을 쏴서 여성분이 죽었죠. 이 사건들을 보면 일반인 사이에서 일어나진 않고 다 갱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동네에 일어난 사건도 다 갱이에요. 근데 그 갱 멤버 중에 한 명이 라이벌인 다른 갱의 부인을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그 남편이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한국이 참 안전하다면 안전한 나라라는 거 여기 와서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음식 먹다 생각난 건데,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거나 아니면 뭐 외국 친구들한테 초대를 받았어. 조심하셔야 될 게 입 벌리고 먹지 않는 거, 그러니까 쩝쩝 소리 내면서 먹지 않는 게 에티켓인 것 같아요. 저희 이모 세 분이 다 미국에 사세요. 미국 분이랑 결혼을 하셔가지고 다 어렸을 때 가서 살고 계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모네 집에 놀러 왔거든요. 그때 정말 혹독하게 식사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었는데 뭐 칼은 어떻게 집어야 되는지, 고기 어떻게 썰어야 되는지, 식사 에티켓 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절대 먹을 때 쩝쩝거리면서 안 되고 입 꽉 다물고 먹어야 되는 거를 너무 혹독하게 배워가지고, 저는 이게 이제 입 다물고 먹는 게 더 편한데,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제 친구들이랑 밥 먹다가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려나야 너는 한국 사람인데 입을 다물고 먹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에 가서 만난 한국 친구들이 입을 그렇게 벌리고 먹는다고, 입안에 음식이 있는데도 말을 하고, 그리고 소리내서 너무 먹어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한국인이라면 다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라마다 각 에티켓이 있지만 뭐 이것 정도는 한번 지켜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세 번째 그리운 거는 지금 우편물이 왔어요. 그 스웨덴의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옛날에 한국 집들 보면 문 보면 우측 하단에 그 우편함, 아니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신문 넣거나 우유 넣는 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범죄 때문에 다 막았잖아요. 여기는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 우편물이 그 문으로 들어와요. 그 소리들이 아직도 저는 적응이 안 돼서 깜짝깜짝 놀라요. 지금도 약간 땀이 납니다. 어쨌든 세 번째 그리운 거 바로 음식이죠. 여기 아시안마트에 있어서 가면 살 수 있는데 살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했는데, 순댓국밥, 내장탕, 곱창. 제가 이렇게 다른 동물의 내장기관을 참 좋아해요. 여기서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만들 수 있으려나? 내가 동물을 헌팅해가지고 이렇게 내장기관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건 힘드니까. 그 음식들이 그리워요. 막 사무치게 그리운 적도 있고. 근데 웬만한 건 해먹을 수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한국에 들어간다면 내가 이거는 꼭 먹고야 말겠다. 순댓국밥, 내장탕, 곱창. 내가 소와 돼지들을 몇 마리 먹고 가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운 거는 역시나 가족입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크게 깨달아요. 특히 어머님에 대한 소중함, 어머님에 대한 감사함. 제가 여기서 이제 요리에 대한 취미가 생겼잖아요. 근데 아무리 취미가 생겼어도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다 시간이 소요되는 일들이에요. 내가 이걸 안 한다면 다른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야. 나를 위한. 근데 요리를 하게 되면 뭐 만들까 고민을 해야 되고, 재료를 구해야 되고, 재료를 손질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간을 봐야 되고, 이 총 과정들이 뭐 짧으면 뭐 30분도 안 되지만 길면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그 재료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까지에. 저는 게다가 이제 남자친구의 음식도 같이 하니까, 저만 살았으면 그냥 이렇게 간단히 먹었겠죠. 근데 그게 또 아니니까 이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걸 이제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거의 사회생활을 하신 지, 직장생활을 하신 지가 30년 돼가시는데 아침밥을 단 한 번도 안 챙겨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나라는 자의식이 생기고 기억이 있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매일같이 아침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본인의 일도 하면서 4시 반, 5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요리를 맨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간단한 뭐 토스트 이런 게 아니라 장어덮밥, 삼겹살, 김치찌개, 진짜 요리라고 할 수 있는 거. 어머니가 바쁘셔가지고 저녁을 같이 못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애기들 아침이라도 챙겨야지, 같이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일 챙기셨대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아침잠을 포기하고 일찍 일어나고 뭐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그걸 만들고 또 식탁에 올려놓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거의, 내가 지금 29이니까 거의 20년 넘게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 어머님의 마음, 엄마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와서 한 살 한 살 또 하루하루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엄청 많이 느낍니다. 저는 진짜 기술의 발전이 이 정도로 된 거를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 태어난 걸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뭐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까지 안 됐다면 내가 스웨덴에 올 일도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스웨덴에 와서 매일매일 엄마랑 통화하거든요. 하루에 2번씩.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즉 기술의 발전 덕분이죠. 직접 만지지는 못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얼굴 보고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게라도 이제 엄마의 외로움을 조금 더 덜어드리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 어딘가에서 기술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네요. 떠들다 보니까 음식을 반도 못 먹었어요. 나 너무 배고파. 지금 꼬르륵거려. 그래서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검은콩 어떻게 만드냐면 유튜브 치면 많이 나오는데 잠깐 알려드리자면 그 검은콩을 한 2주먹 정도 큰 냄비에 넣으세요. 씻은 다음에 반나절 불려요. 아니면 자기 전에 불리고 자요. 그래서 물을 더 넣어가지고 한 30-40분 끓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콩이 남아있으니까 삶은 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물은 다 병에다 담아요. 식혀서. 그리고 검은 콩이 남잖아요, 바닥에. 그거는 우유랑 다 갈아버려요. 그래서 검은 콩 우유. 검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우유를 가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되게 든든하거든요, 아침에 먹으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외모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이거를 그냥 끊임없이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우리가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본능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여자로 따지면 허리가 잘록하고 어떤 엉덩이가 크고 그 특정 비율이 있는 사람, 가슴이 큰 사람, 뭐 머릿결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남자들이 이런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 다 진화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옛날부터 이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게 정보들이 뇌에 남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뭐 미디어의 영향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정말 슬픈 거는 뭐 그거는 저는 이해는 해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뭐 남성을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으니까 어떠한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근데 미디어에서 그거를 부추기는 거, 그렇게 되어야만 성공한 인생이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우리는 그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그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주변 사람들은 날 그렇게 평가하니까 그런 게 너무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왜 미의 기준은 여자한테 더 혹독하잖아요. 얼굴이 예쁜 것들, 가슴이 크고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가 크고 하는 것들이 제가 그 마마무의 화사시의 한 콘서트 영상을 봤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대요. 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학원 선생님이었대요. 노래 입시 선생님이었겠죠. 화사야 너는 뭐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 끼가 많은데 얼굴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화사가 그거 듣고 엉엉 울었대요. 그걸 들으니까 제 입시 연기 그 학원 다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화사가 집에 와서 엉엉 울고 다른 콘서트 자료들을 보고 이제 나중에 했던 생각이 내 얼굴이 이 시대의 미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내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말하면서 소름이 돋네. 네, 그 생각을 하게 됐대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미디어에 더 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국 접하는 매체가 미디어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말도 카메라 앞에서 한 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마음의 위로를 얻고 상처를 극복하고 정말 또 다른 미의 기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그 전 세계에 공통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걸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고 무용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가끔씩 그 예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퍼포먼스 영상을 봐요. 근데 오늘 본 거는 비욘세 영상이었어요. 그 런더월드라는 영상. 그 가사들이 어렸을 때는 퍼포먼스가 너무 멋있어서 거기에 취했었는데 지금 이 시기가 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가사가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멋진 여성이 되어서, 결국엔 멋진 여성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 남녀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와 같은 아픔이 있고 상처를 겪고 어디선가 우울해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를 항상 생각을 해요. 갑자기 또 이제 말하니까 갑자기 울컥하네. 밥 먹다가. 그런 사람이 꼭 되고 싶어요. 내가 막 엄청 똑똑하진 않더라도 엄청 논리적이거나 완전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갖고 있진 않아도 그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시대의 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미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에,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획일화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아름다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인정해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또 꼭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말을 전할 수 있더라도 그게 문어발처럼 퍼지면 결국에는 좋은 세상이 될 테니까. 갑자기 댓글 보다가 또 울컥했어요. 네, 저는 이제 카메라를 끄고 마저 먹도록 할게요. 어쨌든 결론. 나는 비대가 그립고 치안이 그립고 순댓국밥, 내장탕, 곱창이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엄마의 사랑을 이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또 밥을 먹으면서 중간중간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